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지난 4년의 한미동맹 수준과 인식에도 변화가 점쳐집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 과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정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행정부 말고 지난 4년을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을 지난 4년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마크 리포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한미 동맹이 일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점을 그 예시로 들었는데요. 또 이 외에도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과학과 의료 분야에서 교류를 더 증가시킨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최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우 국방부 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국방장관,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한 그 하루 뒤에 바로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다음 질문으로 결국 바로 이어집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어떨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스틴 장관의 인준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에 양국 장관이 통화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전문가들을 고위직으로 대거 발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우선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는데요. 예를 들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지금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고요. 또 이 외에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된 성김 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임 정부 그리고 지난 행정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매번 강조를 했었고요. 한국도 한미동맹 관련 이야기의 그 강조 뒤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게 한미동맹 좀 약화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설명회에서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한미 연합훈련을 논의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한 전문가는 이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또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한미 양국이 이미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이미 한미동맹 대비태세가 약화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이 시기 동안 더 능력이 증강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존 서플 대변인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정책상 계획 중이거나 실행 중인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미국 쪽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논평도 소개를 해줬는데 문제는 한국의 부처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 최근 북한의 아주 큰 정치 행사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평가하는 그런 분석 자료에서도 한미동맹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좀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 우려를 표명했다면서요?
네, 한국통일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관련 분석 자료를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새로운 길, 3년 전 봄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한 전문가는 이번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과 관련해 김정은 총비서는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또 자국을 보호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관련으로는 앞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 한미 동맹과 관련한 평가와 제안을 할 때 기존에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볼 때 한국의 대북 정책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들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극적인 대북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극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대신 청와대가 현재 코로나19라든지 민주주의 또 대중국 정책 등과 같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협력할지 피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극적인 진전을 도모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과 인식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이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협상 카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동맹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 군사동맹이 미국 동맹의 어떤 모델이다, 모범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맺은 군사동맹의 유일한 파트너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동맹은 특별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임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정책 어떻게 세워질지,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지정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